나정수의 골방 정치. 그건 저는 한 14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산 것 같습니다. 영종도 들어와서 늘 요 서울 용산 여의도에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럼 살면서 기득권층이었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그 명예와 부와 권력과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모든 걸 가지려고 했던 한때 그러한 그 3, 40대 시절을 지나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제가 이제 영종도 와서 낚시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국내 여행 둘레길들, 세계 여행 둘레길들, 산티아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끊었다 생각을 했는데, 문득 든 생각이에요. 내가 세상을 나가고 싶다?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다시 또 이렇게 길을 떠나면서 한때 가졌던 저도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비슷하게 살아왔던 사람 같은 그 이재명, 그리고 좀 뭔가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는데,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나. 저도 이제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이 사람은 왜 사라져야 되나. 이재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인물이다 라고 이 기득권층들이 앞장서서 이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 노무현 대통령도 모든 걸 원망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가셨을 때 저는 많은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년도 있었기 때문에 난 굉장한 의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저도 세상과 등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이재명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피할 수 없는 어떤 굴레에서, 이 사람은 사실 제가 대통령 그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 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큰 학교 깜빵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죽겠구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의 타살이나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저라면. 근데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고 친일, 숭일, 극우, 반민족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들의 탄압에도 지금 죽지 않고 이재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루어질 다음 대선에 이재명이 과연 하늘의 뜻을 이어받고 대통령이 될까? 중간 지점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를 켰습니다.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는 최상위 계층의 로얄 패밀리 0.1, 2%, 3%하고 1%의 기득권층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라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해요.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학연으로 맺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학연. 서울대 법대뿐이 아니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연. 그럼 학연이 이루어지니까 고대, 연대, 저도 고대도 있어봤지만 이런 거예요. 지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선배, 후배, 지연. 거기에 또 가족들이 교수 집안의 교수가 많이 나오고,
의사 집안의 의사가 많이 이런 것들이 오면은 또 혈연도로 맺어져 있어요. 공고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과거 우리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조선 시대 성균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살인 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있는 것도 없다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거 뭐 동부 서부가 나눠져 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학연이 있어야 되고 지연이 있어야 되고 혈연이 있어야 돼. 더군다나 이제 그 일제를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정리하지 못한 어떤 역사들, 반민족 처벌을 위한 그저 프랑스처럼 드골 장군이라든가 드골 대통령처럼 나치에 무역했던 사람들을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 만세, 일본 천황파의 만세, 북한 들어오면 북한 만세, 김일성 만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들어오면 전두환 만세, 박정희 들어오면 박정희. 이게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 국가와 민족을 버렸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자들이 많은 거야. 그래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계 조중동,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래 그건 쉽게 깨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선거 나왔다, 뭐 예를 들어 검정고시로 이재명은 그렇게 나왔다, 이거는 뭐 이들로부터는 학벌도 없지, 지연, 학연 지연도 없지, 뭐 혈연이라고 집안 뭐 뿌리가 무슨 뭐야 저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불가촉 천민 그 저기 카스트 인도처럼 다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영세민 아파트 얼마 전에도 보면은 영세민 아파트라는 말을 나부터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쓰잖아요. 이게 우리 때 그거를 영세민이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LH 아파트 거기에 뭐 어떤 저기 입주자 회장이 뭐 그지답게 삽시다 뭐 이런 말들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신분적 카스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한다면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거기에 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제도가 바뀌지 못하는 게, 아이들을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창의성을 깨버린 상태에서 그냥 오로지 그 1%에 들어가기 위한 전력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략이 아니라 전력. 모든 저기들이 학원으로 보내서 애들을 그냥 1%의 삶으로 가려고 그러고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거죠. 물론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내가 그렇게 자식들을 키울 때 한때 막 그렇게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회에 나쁘게 얘기하면 이 또라이가 지금 태어난 거야. 그리고 족보도 없고 뭐 학연, 지연, 혈연도 없는,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뭐 성남시장에서 그 뭐 이렇게 장사하는 무지랭이 상인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에는 천민이야, 천민의 서민도 아니지 진짜. 그런 그들이 얘기할 때 그런 놈이 감히 이 족보도 없고 저기 한 놈이 어떻게 지가 이렇게 대수를 내가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이재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은 거기다가 또 죽어야 되는 이유가 서민들은 그냥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양반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뭐 옛날에 뭐 기미박채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꼴에 갖고 있는 자기만의 자산 규모가 올해 2024년도에 뭐 3억 4억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더 나머지는 다 빚도 많단 말이야.
이렇게 살기 어려운 뭐 650만의 자영업자라든가 1000만의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 뭐 등등이 있지만 그들 모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카스트 신분제도에 들어가서 아 내가 그래도 이재명보단 낫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웃긴 거는 그 서민도 아니에요. 극빈층들 70대 이상의 극빈층들 고등학교도 못 나가고 중고등 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못 배운 사람들이죠. 아니 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민의 불가촉 천민들이 스스로가 무슨 사대부에 들어온 것처럼 100년 전에 오히려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민들도 마찬가지야. 서민들도 자기가 관련도 없는데 뭐 종부세 대상자도 아니야 자기네들은. 그런데 부동산 하나에 무슨 종부세 대상자도 아니면서 재산세나 어떻게 내면 또 다행인데 겨우겨우 애들 키우고 밥 먹고 살면서 이재명을 부정하고 버리려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말하는 요즘 뭐 의료대란의 의료보험 제도나 연금이나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사람은 사라져요. 같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죽이려고 그래. 뭐 수박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대요. 그들도 기득권층이야 사실. 그전에는 586 뭐 박정희 때나 또 우리 때 그 박정희나 전두환 때 탄압받던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뭐 좀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훈장 하나 달고 국회의원 달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득권이 돼버린 거야. 또 다른 기득권이지. 보수의 기득권 뭐 숭일 친일의 기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 세력에 있는 진보에서 그들도 기득권이 돼버린 거야. 그들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학생운동에 있다고 그러고 지들 자식들은 외국 유학 보내고 지들은 그러면서 서민을 대표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당대표 아버지를 자식들이 그냥 몰아서 그냥 쳐넣으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내부의 적들이 계속 아마 국회의장도 그 적이야. 다 적이야. 지금 사실은 사방의 적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겉만 앞에서 이렇게 공천권 하나 받으려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재명은 학연, 지연, 혈연이 없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없애버려야 돼. 지금도 뒤에서는 별도 모임들을 만들어 갖고 계속 지금 작업하는 거야. 지금 작업조들이 있는 거야. 내부에도 작업조가 있고 바깥에 검찰은 아주 이제 대놓고 작업을 하는 거야. 서울대 법대 중심으로 죽이자는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야. 사실 죽이지도 않을 거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재명을 뭐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난 노무현 대통령을 과거에 내가 지원하고 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년 반 동안 살아남을지 걱정해. 난 개인적으로 항상 저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암살이 있지 않을까? 뭐 난 그 암살 중에는 또 미국하고 또 어떻게 또 짜서 또 어떤 또 다른 암살 나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재명이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미국에도 요즘 뭐 이렇게 해리스하고 트럼프 싸우지만 미국도 보수야. 진보가 있다. 진보가 보수라니까 미국은. 코끼리하고 말이 있잖아요. 걔네들 당 그 깃발에도 그 어떤 자기네들 상징적인 걸 갖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 우선이에요. 나라라는 거. 국익 앞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어. 내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여튼 이제 좀 뭐 이제 정리를 들어갑시다. 어떻든 이재명은 그래서 서민들로부터도 죽어야 되고 천민들로부터도 죽어야 되고 신분제라면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우리는 정치계로 얘기하면은 정치계의 어떤 그 이권 카르텔들
서울대 학연, 지연, 뭐 이렇게 연고대 뭐 학연에 의해서도 죽어야 되고 지연에 의해서도 죽어야 되고. 근데 왜 이 사람을 냈는지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나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하늘이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대한민국에다가 대한민국 100년사에 뭐 이러한 대통령도 막 저러한 대통령도 막 별의별 일을 만드는구나. 나는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하면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좀 안정권에 들어섰다 생각했는데 야, 이게 다시 우리나라가 30년 전, 40년 전으로 거꾸로 이렇게 되바꿔버리는. 이거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그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큰일 난 것도 사실이고 1%는 뭐 걱정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뭐 지금 아르헨티나처럼 되든 뭐 남미처럼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 아프리카처럼 아무 상관없어. 항상 기득권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득권층들이 지금 이재명 작업에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재명을 지원하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초중고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사실 좋은 학교만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성남 보란시장 개장수들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릴 때 거길 가면 근데 거기에는 성남이라는 데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서울에서도 곳곳이 이렇게 달동네들이 있었지만 정말 못 사는 동네였다. 성남. 근데 나는 어느 순간 옛날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게 그 시장 중에 모라토리엄 뭐 선언 막 이거 그때 때 아니 국가의 시청도 부도를 내나? 그때 내가 우연찮게 알게 되면서 또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뭐 동네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 뭐 성남시장이 뭐 대단한 건가 뭐. 근데 어느 날 성남시장이 바뀌고 성남의 발전 모습들이 강남처럼 돼가고 있단 말이야. 판교, 뭐 용인, 분당 거의 이제 지금은 강남급이 다 돼버렸는데 그 시장이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을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경기도가 또 바뀌는 거야? 야, 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건 노 대통령도 못했다고 사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야 뭐 지금 뭐 정말 IMF에서 나라고 하냐고 정신이 없었고 누구 때려잡을 시간도 없었어. 밥 먹고 사냐 바빴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뭐 명령서는 많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다고. 기득권들하고 타협을 많이 했지.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뭐 한 개인이 시장에 들어와서 도지사가 돼갖고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언변이라든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이거를 내가 사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정동영 선배가 나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쭉 보면서 야, 족보도 없던 저런 사람이 그때에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정봉주라는 사람이 잡들이 할래다가 이제 걸린 거지. 다 그 멤버들이 다 멤버들이 작업할래다가 이제 당한 건데 이제 서민들의 당원들이라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이 돼서 지금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는데 하여튼 잘 지켜주세요. 지켜주는데 나는 뭐 뒤에서밖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3%의 옛날에 난 프로그램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주식의 문외한이고 경제 문외한이고
지금에 있는 뭐 대통령처럼 완전히 뭐 다 빵점이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군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뭐 아는 게 뭐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지. 거기에 그 무당이나 그 천공이라는 그 듣보잡 같은 뭘 하나 얘기하면 그대로 그 정책이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서없이 갑자기 유튜브를 켜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왜 그 학연과 지원과 혈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 박해와 암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무슨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늘이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선택한 것 같아. 이재명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국민의 70%가 이재명을 지금 원하고 있으니 저는 이거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70%를 믿고 나머지 30%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은 못 배워서 그래요. 잘 몰라서 속아서. 그러니까는 끝까지 견디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은 진짜 목숨 바쳐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 농단과 검찰의 이 농단은 아마 역사에 어떻게 보면 제2의 프랑스 혁명과 같은 대한민국 혁명이 지금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촛불 혁명은 비교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재명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드골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대혁명을 만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이뤄놓은 것들,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놓은 것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국을 그래도 이만큼 지금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안정화 시켜 놓은 거, 주도권이 될 수 있던 이 나라, 이 부분들을 지키는데 다들 노력합시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골방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수의 골방 정치였습니다.